대출 원금 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물론 대출 원금 회수를 도그나 카우나 너네 그냥 뭐 LTV 떨어졌으니까 LTV 칼같이 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대출 원금 회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되겠죠. 보시면요. 은행 상황이 좋지 않아요. 왜? 지금 9월 자영업자 만기 연장 7월 기사죠. 끝나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다. 그러니까 더 연장하진 않았어도 뭐 한 거예요? 채무 조정해주고 대환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고 뭐 이러면서 은행에서 급격히 대출 회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은행이 사채를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 고금리로 빌려준 것도 아니죠. 물론 당시 자영업자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원은 필요했다. 그런데 은행에서 고금리도 아니었죠. 당시에 저금리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줬죠. 근데 여기가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회수를 보통은 들어가죠. 그런데 회수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정부에서 막았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일단은 부실, 말씀하신 대로 부실 가능성은 높아지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은행이 손실이 났다고 보면은 어떤 점을 더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자금을 쌓아야 되죠. 지금은 바젤3 시대다. 바젤3가 아직 우리나라는 완벽히 들어오지 않았죠. 원래 이게 MB정부 말기에 바젤 협약이 됐는데 밀었죠. 다음 정부로. 박근혜 정부로 밀었는데 여기서도 일부는 시행했지만 뭐 중요한 골자들은 문재인 정부로 넘겼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2018년부터 시행한 것도 있고 또 20년부터 시행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 하지만 21년도에서 이제 DSR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원래 유동성 커버리지도 20년에 들어가기로 했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밀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해야 되죠. 91년 일본 부동산 붕괴할 때 은행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겠죠. LTV를 막 120%까지 토지의 경우 이렇게 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받아내려고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바젤 1 때문이죠. 이게 세계적인 협약이라서 은행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은행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유예해도 넘어가는 정도인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 신뢰도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 아니죠. 사실 전반적으로 다들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바젤 1 때 회수를 해야 되죠. 그때 자기자본비를 8% 갖춰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6%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리 올려서 회수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대출 회수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아직은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인상되니까. 그리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출금리 못 올리겠죠. 정부에서. 관치금융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저희 방송할 때 규제해야 한다. 이 이야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댓글을 달았죠.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네가 뭔데? 근데 왜 요즘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대출금리를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는 거는 부동산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죠. 이거야말로 진짜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죠. 대출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금리를 올려야죠. 그래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예금도 못 올리게 해요. 정부 압박해가지고 예금금리도 못 올리게 해서 지금 다 내려갔죠. 아니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차곡차곡 저축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막 벼락거지 소리 들어가면서도 나는 저런 열풍에 휩싸이지 않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모아놓고서 여태까지 저금리에서 돈도 거의 안 모이고 물가 상승분만큼도 안 올라가서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열심히 모아오신 분들. 예금금리도 올리지 말래요. 물가가 5%인데 예금금리가 5%가 안 나오면요. 이건 마이너스 금리예요. 근데 왜 못 올리게 만들어요? 물가보단 적어도 높게 나와야지. 누가 예금을 하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나라가 투기판이 되는 거고. 은행채도 발행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은행채 발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런데 이것도 발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PF 사태 터졌죠. 여기다가 뭐 플러스 뭐 한전채 막 이런 것들 터지니까 아무래도 신뢰가 높은 은행채랑 그 다음에 뭐 신뢰가 높은 한전채 얘네랑 비교했을 때 회사채가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면 얘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금리를 높여야 되죠. 그런데 회사채 금리를 높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에서 내가 금리를 10%를 주겠다. 1년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 필요했죠. 그런데 100만 원 주는 걸로 사람들이 안 빌려요. 200만 원 줘야 돼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더 안 좋죠.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지금 채권시장 난리 나니까 은행채 발행하지 마라. 얘네도 지금 힘든데 얘네들도 받아야 되는데 너네가 은행채를 내니까 사람들이 은행채를 사지 회사채를 안 사지 않냐. 그러면 회사는 자금 조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발행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은행 위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바젤3 미래의 손실 대비 자금 확보 더 해놔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선 괜찮을지 몰라도요, 자산가치 하락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런데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급격히 다 회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점진적 회수를 한다. 왜냐면 대출 한꺼번에 막 회수하면은 여기저기 나가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래서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점진적 회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출금리를 인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자금 확보를 이제 뭘로 해야 되겠다? 은행채를 발행해서. 은행채 발행해서 우리가 이자 주고 일단은 위기 상황이니까 현금을 좀 마련해놔야 되겠다. 그런데 발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예금금리 인상이에요. 예금금리 올리면서 인상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이건 또 왜 못하게 해요? 예금금리 인상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요. 은행이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데도 못하게 막아요. 누구 때문에? 은행한테 돈을 빌린 사람 때문에.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은행이란 매개체로 나를 통해서 은행 갔다가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간 거죠. 이 사람 올리지 말라고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상하죠? 이것도 못해요.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급진적으로 회수하겠죠. 어디부터? 부실 대출부터. 위험 대출부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일단은 지금 뭐 편법 사업자 대출 이 사람들은 지금 회수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했어요? 주담대 규제 탓에 은행에서 매수금을 빌리기 힘드니까 뭐요? 개인 사업자 통해서 P2P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특히 막 사업자 대출 LTV 막 엄청 많이 나왔죠. 이런 사람들부터 회수를 하겠죠. 사업에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확인해 준다고 하니까 저런 것들부터 회수하겠죠. LTV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위험한 대출들이죠. 거기다 편법 대출이고. 그러니까 저거는 충분히 회수할 명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뭐 PF 경고등 계속 켜지고 있죠. 요것 때문에 지금 은행채를 막았는데 또 반대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요? 금융 쪽에서 억지로 누르면은 이게 굉장히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게 보면 어때요? 은행이나 증권사 중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하고 있다. 위험하고 빌려줄 돈도 지금 마련하기 힘들죠. 저번에 건설사들 파산하는 거 봤죠? 건설사 쪽도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회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정금리인데 올려달라. 저희가 저번에 이거 했었죠. 고정금리라고 안전하지 않다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4년 고정금리 2.9%였는데 언제요? 작년 6월. 그런데 어때요? 올해 올려달라고 합니다. 고정금리 약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경제적 사정이 지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지금이 지대한 상황이 아니면 언제가 지대한 상황이냐.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갔는데. 저기 한국은행, 그 다음에 미국 연준 이런 데서 보면은 역대급으로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 보면은. 그래서 여기도 올리고 있어요? 이미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가계대출이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에요. 자, 10억 집에 4억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집값이 2억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시 LTV 40%였을 때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랬을 때 LTV가 50%가 되죠. 8억이니까. 8억 중에서 4억이 대출이니까. 근데 LTV가 40% 고정이라면 10%. 그렇죠? 요 40%로 다시 내려야 되니까 10%의 차익을 상환한다. 그러면은 8억이니까 8천만 원 갖고 3억 2천 LTV 40% 유지해라.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두 달만 연체해도 경매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넘어갈 수는 있는데 넘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은행에서 회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집값이 막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그렇다면은 빨리 경매를 넘겨서 집값이 근저당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때 경매에 넘기더라도 안 떨어졌을 때 빨리 팔아치워야 원금이라도 회수하겠죠. 이런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요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만기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 이런 거 아니고 막 5년 만기 이렇게 받았는데 5년 됐을 때 이렇게 된다든가 혹은 미상환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밀린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LTV 왜 늘렸겠어요?
아니 DSR LTV 40%에서 50% 늘린다고 하더라도 맨날 뭐라고 하죠. 아니 DSR을 풀어야지 LTV는 풀어봤자 효과도 없다. 근데 왜 강행에서 풀었겠어요? 은행에서 회수하는 거 막으려고. 아까 상황 봅시다. LTV가 50%로 상승했어요. 상환하지 못하게 하려고 LTV를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2 이상 올리는 것은 힘들다 사실. 왜냐하면 부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요. 부동산 교수들이 대출 총량 규제 이전에 주담대 규제한다고 뭐 주거 사다리 끊느니 뭐니 하다가 위기 오니까 뭐라 그래요? LTV를 50%로 규제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딴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아까 보시면은 편법사업자 대출이나 뭐 법인 이런 쪽에서 엄청 많이 했다. 그러니까 LTV 늘리는 이유는요, 급격한 회수를 막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담대 비율 증가하면 갚아야 되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LTV 올라가면 갚아야 되냐 하니까 기한의 이익 이야기하면서 연체만 안 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이런 상황도 하나다. 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예요. 만기가 예전에 비해서 길죠? 길다. 30년, 40년 받았다. 3, 40년 받았는데 만기 오지 않았을 때 회수를 하겠느냐? 갚지 않으면 모를까? 갚으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안 갚는 사람 위주로 먼저 가져가겠죠. 근데 안 갚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못 갚는 사람들이. 못 갚는 사람들도 있고 역전세 이런 상황도 나고 있죠. 거기서 이제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은행에서 대출 빌려서 일단은 버텨보는데 그것도 여러 채 있으면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한의 이익이랑 기한의 존재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 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언제 위기가 오느냐, 언제 은행에서 회수가 들어가느냐, 이걸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셨을 때 어때요? PF 막 이런 것들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게 2011년도쯤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PF 규제, 이게 좀 있으면 터질 일들이에요. PF 규제가 먼저 들어갔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신한도를 25% 수준으로 낮춰라. 그러다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PF 터지면서 결국에 저축은행 사태 터졌죠. 지금 저축은행이 굉장히 그때만큼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환 들어갔죠. 물론 이때도 만기. 그런데 결국에는 이때는 워낙 갚아야 될 게 많으니까 요거를 회수를 한다기보다는 신용대출로 돌렸다. 근데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금리 높은데 신용대출 금리 더 높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PF 대출의 신용 공여 한도는 20%. 또 지금 조이고 있는 거예요. PF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PF 한도를 축소시키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무너지죠.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가계까지 넘어간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무작정 안심해도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그렇다고 원금 회수를 무조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아닌데 그런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경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매 아니면 금매 빨리 나오겠죠.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